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선량한 노조까지 욕을 먹이는 암적인 존재라고 보는데 판단을 잘못해도 심하게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노조 편을 들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네. 이거 뭐 이게 좀 너무 많은데 요 얘기만 그냥 짧게 좀 할까 하고 마무리를 좀 오늘은 좀 짓고 다음에 또 시간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노조 파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집니다. 한때 재헌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우리 신장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노조의 권익을 위해서 일생을 또 싸워오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도래 살겠는데 뭘 벌써 일생이라고 이야기해? 이거 그 관련해서 어떤 관점인지 궁금한 게 참고로 일생 파업 전문가로 살아왔던 누구야? 안진걸. 안진걸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은 네. 이번 파업만큼은 안 된다라고. 좀 굉장히 과하다. 충격적이야. 좀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파업 전문가로서, 네. 파업 선배로서 네. 이거는 안 된다. 왜냐? 너무 이거는 오히려 잃는 게 더 많다. 파업 전문가도 이걸 말리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파업 전문가인 김영훈 장관도 말리고 있잖아요. 노동부 장관. 파업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 파업 전문가는 파업 천재죠. 김영훈이 민주노총 위원장, 그 다음에 그 코레일 노조위원장 하면서.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국면에서 우리가 그 한번 잘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본주의가 그냥 하나의 자본주의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주자본주의라고 해서 주주이익 극대화 미국 자본주의죠. 그다음에 하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해서 스테이크홀드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노동자, 주주, 지역 주민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 회사를 키운 사람들이고 이 회사의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될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사회에도 지역 주민도 들어가고요. 소비자도 들어가고 노동자도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회사의 이 성과, 이익이 누구의 것인가? 주주만의 것인가? 노동자들만의 것인가? 그다음에 뭐 재벌 총수 회장님만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 그 물건을 사준 소비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터를 내준 지역사회 주민들, 협력업체 여기까지 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그 회사가 성취한 업적을 나눠 가질 이해관계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사건을 이 삼성전자 이 건도 저는 그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드 캐피탈리즘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도 연대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한 거든 다 그 얘기예요. 아니 나라에서 전기 공급 제대로 안 해줬으면 물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었다면 그쪽 평택이나 용인의 주민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삼성이 됐을까요? 그 정도 업적이 있었을까요? 노동자만의 것도 아니고 주주만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초과 이윤을 세수를 통해서 어떻게 나눌 건가? 그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해서 저는 사측 쪽 노동자 측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다 내가 잘해서 다 된 거다. 저는 그 접근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저도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이슈잖아요.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신장식 의원이 은근슬쩍 제 전공에만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독일에서 이제 사회적 코퍼라티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처럼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분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신장식 의원의 이야기는 현재의 삼성 노조를 그래도 노동운동하는 좋은 이제 노조로 이제 보는 선의의 좀 시각이 깔려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엘리트 이기주의적으로 보여요. 삼성 노조가 우리 전통적 의미의 노조라든가 노동운동하는 세력으로서 노동자 자본주의라든가 노동자가 참여된 이 수정자부적 민주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존의 노동자들과 다른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우린 많이 받아도 돼. 우리는 그 중간에 놀러 가도 돼. 이런 식의 제가 보기에는 좀 엘리트주의가 포함되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국민들을 전혀 설득 못하고 그래서 있어요. 이게 좀 그래서 지지가 안 붙나 보군요. 이걸 내가 볼 때는 뭐 항상 노조가 파업하면 그래도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힘을 실어주잖아요. 네. 정치 세력도 힘을 실어주는 쪽도 있고. 네. 근데 이번엔 설득력이 없는지 그런 게 별로 안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긴급 조정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론이 포위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신장식 의원이 했던 사회적 코퍼라티즘이라면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적 가치로서 포위를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참 죄송한 그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인데 내부 와해가 돼요. 여론에 의해서. 내부 와해. 이게 보통 이제 경험죠.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이 이거 더 많이 잃는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리를 이번 기회에 지금보다 사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얻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다 잃는데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리를 조금 더 챙길 수는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거 버티지 못한다. 네. 오랜 경험상 알겠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데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분들은. 당장 뭔가 좀 눈앞에 좀 돈이 보여서 그런가? 그렇겠죠. 그치. 그게 네. 뭐 액수가 집 한 채 값이니까 집 한 채도 꽤 괜찮은 집 한 채. 안진걸 소장님은 언제나 이제 노조를 항상 노조의 권익을 위해서 싸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다들 인정하잖아요. 뭐 이번에도 역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삼성 노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본인들에게 더 나쁜 선택이다. 이러지 마라. 네. 이 파업 천재가 이런 조언을 사실 지금 초기업 노조 같은 경우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내지는 삼성 안에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노조를 삼성에서 만들기까지 진짜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아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저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 정책을 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미래 먹거리가 이제 반도체, AI, 그 로봇, 디지털 이쪽으로 갈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 세수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더 많이 투자가 될 거고 많은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정부가 또 가족도 내 아이를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친구들이 거기 모여서 결국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건데 이 부가가치가 기업의 핵심 당사자인 기업주와 또 노동자들의 목으로만 이렇게 몰려가는 모양새가 되면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네. 이 삼성의 문제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노조든 기업이든 이런 전반적인 국민의 인식들을 좀 고려를 해서 네. 합리적인 타결을 해주시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위기의 순간에 가서 조정하시고 협상을 타결짓고 사실은 저희가 원래 인터뷰를 좀 일찍 잡았었는데요. 그때도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현장에 진주에 계셔가지고 도저히 올 수가 없으셨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쉬운 일이 없네요. 네. 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어쨌든 그 눈 덮인 들판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예. 야. 몸은 바쁜데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바쁜데 네. 예, 성과는 별로 없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성과가 없다니요. 뭐 이거부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전 국민이 아마 지금 그 노동부 출입 기자들도 다 아마 네. 취재 편의점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저희가 일찍 섭외를 했습니다. 예, 기자님들. 예. 자, 그 이 협상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오신 거죠. 네. 현장 근처에서. 현장 근처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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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우선 네. 사후 조정에 임해주신 노사에게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후 조정 정말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만은 진심을 다해서 또 조정하고 양쪽을 조율해 주신 뭐 중노위 위원장님 또 공위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새벽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찌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겠습니까만은 노조는 투명하게 네. 해달라, 공정하게 해달라, 투명 공정. 뭐 제도화해달라, 제도화. 성과급의 제도화. 성과급의 제도화 이런 예. 요구하십니다. 그걸 바꾸어 보면은 예. 뭔가 노동자들이 볼 때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틀 좀 넘는 시간 제가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만은 대화가 어렵습니다. 대화가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뭐 노조 경험을 봐도 파업만큼 어려운 건 교섭이었습니다. 파업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지만 교섭은 예.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 지금 협상이 안 되는 안 거 보십시오. 전쟁하기는 쉬워도 네. 휴전 협상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김금수 선생님께서는 남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라.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사후 조정을 통해서 최소한 노사가 네. 원하는 것이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든 사든 위원장님이든 또 회사 경영진이든 네.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시간 결코 무의미한 시간 아니었다 보고요. 네. 비록 오늘 새벽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이 대화로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은 이제 성과급 15% 그리고 이제 이 성과급의 제도화 등 요구 조건이 불발되면 불가피하게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관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파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알 수 없습니까? 그건 예. 파업을 하고 말고는 노동조합의 선택입니다. 예. 다만 저희들은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번 대화를 촉구하고 예. 또 주선하고 예. 뭐 물 밑으로서든 예. 물 위로든 네. 지금 분초를 쪼개가지고 아까운 시간 아까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네, 네. 그 초를 쪼개서라도 네. 양쪽을 조율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그 최승호 삼전 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영업이익의 10% 정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비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개선이 되면 그때 성과급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도화 이야기 자체는 없었다라는 것에 이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측은 제도화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교섭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예. 그 협상을 예.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이 상황을 종합해서 지켜보고 있는 장관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전직 노조위원장 네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의 파업 문제는 그냥 비단 단순히 이제 국내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당장 뭐 TSMC 같은 대만 기업 같은 데가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익과도 상당히 연동되는 그런 이슈다. 정부 차원에서도 예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만한 해결이라는 말씀은 좀 주시지만 양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선택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섭이든지 쉬운 교섭은 없습니다. 예. 작은 기업이라고 네. 노동자들의 꿈까지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큰 기업이든 작은 교섭이든 예. 어렵습니다. 예. 화물연대도 어렵고 모든 교섭은 어렵습니다. 이익이 충돌합니다. 그 중간에 또 욕망이 충돌합니다. 그것들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일을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있고 또 삼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해법은 어쩌면 의외로 가까운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외로 가까운데. 회사는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예. 노동조합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 공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예. 우리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요. 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어느 한 일방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노력도 중요하고 네.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아까 제가 뭐 주제넘게 석자얼음 이야기를 했는데 일거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의 노조가 만들어졌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의 단체 교섭, 임금 교섭이 진행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 켜켜이 쌓인 요구들도 있을 것이고 조합원들의 불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 정말로 삼성의 정말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 야 역시 삼성이 하니까 다르구나 이런 말들을 만들어나는 과정이라고 예. 생각하셔야 되지. 이게 결과로 예. 일거에 뭐 얻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노사가 모두 네. 이걸 유념해 두고 예.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길을 찾고 있는 그 길인데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지만 오솔길이라도 있다면은 예. 길을 내고 싶습니다. 오솔길이라도 있다면 길을 네. 내고 싶다. 네. 언론은 21년 만에 정부에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이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대화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예.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장관님, 우린 대화가 부족합니다. 장관님 네. 개그 콘서트 네, 아닙니다. 지금 웃어서 죄송한데 정말 예. 대화해야 대화가 합니다. 대화가 필요하다. 네, 더 절실합니다. 저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예. 그 밤을 새서라도 해야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네. 왜 못합니까? 그러면 다시 또 교섭이 재개될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어. 사후 조정은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네. 뭐 노동조합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노동조합의 예. 판단 존중합니다. 예. 자율교섭도 해야 예. 합니다. 예. 자율교섭이 대원칙입니다. 네. 자율적으로 안 됐을 때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네.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기한은 없습니다. 예. 예, 기한은 없다. 네, 예. 오늘이라도 예. 또 근데 예. 밤을 샜지 않습니까? 오늘 좀 바로 쉬고 하루 쉬고. 또 생각하고 예. 노동조합은 또 조합원들하고 또 수기도 해야 하고 예. 또 회사는 회사대로 또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예. 뭐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게 15%인데 왜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방금 전에 이제 권영국 변호사도 같은 얘기를 했고 민주노총 위원장께서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지적을 하십니다. 왜 노동자의 목 갖고만 얘기를 하느냐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언론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형식과 실질입니다. 형식과 실질. 화물연대 파업에 있어서도 형식과 실질입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네. 실질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면 그를 노동자로 보지 않을 도리가 없고 노동자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민간 대기업인 것은 형식입니다.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든 것은 모두의 노력입니다. 네.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민간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민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재화는 반도체라고 하는
일종의 공공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될 것이고요. 네. 85%의 이득이 자본으로만 가는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85% 이야기는 안 하지 않느냐? 천문학적인 산업 유복은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노동조합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야기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예. 문을 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건가 문을 열었는데 1차 관문은 내부에서부터 네. 어떻게 분배할 건가 예. 나아가서 한 발 한 발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출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투명과 공정의 영역에서 사측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더 안 드리는 것이 교섭이 촉진될 것 같습니다. 예. 사측은 대화 진정성 있게 노동조합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저는 충분히 이틀을 넘는 시간이죠. 사실 차수를 변경해서 3일째 네. 새벽까지 했으니까 예. 노동조합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해법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